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2023년도 창업사관학교 청창사 창업성공 패키지가 오늘 공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공고가 나왔고, 이제 그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이번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좀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채널 M&A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래 오늘 원래 이제 작년에 계획을 안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그 다른 뭐를 통해 가지고 유료 세미나 플랜을 하나 상품을 런칭시킬 예정이에요. 좀 몇 가지 좀 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그 공고문부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 분석이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거고요. 남은 시간은 여러분 질문에 답하는 시간으로 해서 12시까지 한번 알차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스타트업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공고가 나와 있어요. 공고가 나와 있고 2023년도 청년 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 패키지. 그래서 예전엔 청창사라고 이제 합쳤었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에 이제 창성패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아마 예창패, 초창패 들어가면서 같이 이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예전에는 이제 청창사 그럼 그냥 이거 하나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청년 창업사관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최대 1억 원의 지원 자금을 주는 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들 그냥 청창사 하지만 정확하게는 청창사의 창업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K-스타트업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제 2023년 창업성공 패키지 13기 입교생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상기에 뭐 이런 이제 뭐 내용들이 쫙 나와 있고, 뭐 대상은 뭐 청소년, 대학생, 뭐 일반인, 뭐 1인 창조기업 나와 있고, 창업 기간으로는 예비 창업자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이제 예비 창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누가 질문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하고요. 일단 이 안에 가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사업 안내 바로 가기가 이 버튼이 위에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KOSM이라고 해서 이제 그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이 안에 이제 공지사항이 쫙 나와 있고, 뭐 자료들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밑에 보시면은 신청 방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그 무슨 얘기냐면 옛날엔 여기서 했어요. 옛날엔 여기서 했는데 지금 K-스타트업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이트 들어가 봤자 그냥 여기랑 똑같은 내용들 보시는 거고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누르셔도 개뿔 쓸데없는 그런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건 이 페이지 하단부에 올라오면은 여기 이제 자료들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모집 공고문 나와 있고, 신청서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자주 묻는 질문, 뭐 주요 추진 내용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 신청 바로 가기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바로 이제 사업 신청 가기로 넘어가고,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바로 가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당연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회원 가입하시고 진행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요 지원 내용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화 지원 보시면은 입교후의 창업사업화 신청과제 이제 사업화 지원이 제일 큰데, 여기 지금 보면 최대 1억 원 이내라고 되어 있고 총 사업비의 70% 이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원하는 방식을 보면 한 방에 1억 원을 딱 꽂아주는 건 아니고, 이제 입교할 때 일부를 지급을 하고 2차 지원금은 중간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중간에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잘 했나 그걸 보고 이제 차등 지급을 해서 뭔가 이게 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때려박는 게 아니고,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보면서 이제 여기는 좀 돈을 더 태워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차등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용도는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비, 기술 정보 활동비, 뭐 마케팅비 이렇게 되는데 인건비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총 사업비를 보면은 100%에서 정부 지원금 70% 이하, 입교자 부담금으로 현물이 20%, 현금 10%에서 청창사는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은 초기 창업자 그런 구분 없이 무조건 입교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창패를 지원을 하면은 예창패에는 입교자 부담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창패는 바우처 사업이라서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개인 부담금이 없는데 청창사는 아주 공평하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건 내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정부 지원금이 지금 총 사업비의 70% 이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말을 종합을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예시를 들 때 총 사업비가 1억 원이면 지원금이 70%니까 7천만 원. 그 다음에 입교자 부담금이 1,000만 원, 현물이 2천만 원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이건 하나의 예시고요. 실제로는 여기가 최대 1억 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기가 최대 1억 원이 되려면은 이게 70%가 돼야 되니까 이걸 역으로 나누면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게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역산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 민간부담금이나 이런 계산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엑셀 파일도 만들고 그 민간부담금 계산기도 아예 그냥 무료 강좌로 뿌려놨기 때문에 그거 찾아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지원 내용 이제 다른 거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창업 인프라, 교육 및 코칭,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투자 지원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좋은 다양한 이제 교육과 멘토링과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그다지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사실 이 내용들은 그냥 뭐 예창패 초창패 할 거 없이 그냥 아니면 지방에 있는 그냥 조그만 지자체에서 여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도 이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예. 다 창업 인프라 해준다, 교육 코칭 해준다, 기술 지원 해준다, 투자 지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청창사의 핵심적인 가치는 아니고요. 청창사 핵심적인 가치는 뭐다? 얘입니다. 예. 돈입니다. 돈. 1억 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큰 기대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청창사나 초창패 다 똑같습니다. 잘 활용하면 좋은데 뭐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거죠. 오히려 청창사의 특징을 조금 보면은 이 후속 지원 및 정책 사업 연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뒤에 얘기하겠지만 원래 청창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는 1+1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년을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은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같은 금액으로 한 번 더 지원해주는 그런 후속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우리들 얘기로는 1+1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보통 대표를 하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이제 작년에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형평성 있는 뭐 초창패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지원 사업이 1+1이 있는데 없는데 이것만 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고를 했지만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도 가을에 청창사가 한번 털렸습니다. 대구인가 어느 지역에서 그 브로커 써가지고 작업을 했던 그 부정 그 수급 문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터지면서 잠깐만요. 제대로 터지면서 그 한번 대대적으로 이제 전수조사가 들어갔었고, 약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일벌백계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종류의 문제로 1+1을 폐지를 시키지 않았나라고 하는 뇌피셜이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창사는 후속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1+1만 사라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품 개선이나 홍보나 마케팅 같은 데에서 보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후속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시드 투자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 안에서 또 이제 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막 10억, 20억을 태우는 그런 이제 후속 지원도 있습니다. 물론 선택된 자만이 받는 굉장히 극히 작은 기회이긴 하지만은, 희박한 기회이긴 하지만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을 이제 크게 해가지고 뭔가 대박을 치려고 그런 꿈을 갖고, 성공의 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이제 지원 사업도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는 지원 기간 딱 끝나면 그걸로 끝이고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청창사에서의 후속 지원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청창사 안에서 또 이제 무슨 융자나 이제 금융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잘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그 정부 창업 지원 자금 주는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는 후속 지원은 청창사가 가장 확실하게 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그 안에 괜찮은 교수님들도 많아요. 뭐 문제 있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검증되지 않은 멘토단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예창패 같은 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패단도 많이 있습니다. 자, 청창사 모집 일정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2월 6일 월요일까지 이제 3주 정도 남았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지나가고 월요일도 2시까지라는 걸 보면은 3주에서 조금 빠지는 3주 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시간이 있겠죠. 시간이 촉박한데요. 근데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토픽만 나오면은 뭐 쓰는 거 자체는 한 일주일이면은 쓰긴 써요. 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8페이지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8페이지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작기는 하지만은 3주가 근데 이제 뭐 그림 잡고 흠 잡고 하다 보면 또 금방 지나고 또 설날도 껴있고 해가지고 조금 촉박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준비를 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보면은 이제 2월 6일까지 접수하고 서류 심사하고 결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심사 이제 선정된 기업들 대상으로 한 1.5배수 정도 뽑아서 발표 심사하고요. 결과 나오고 나면 심층 심사가 있어요. 요게 좀 초창패나 예창패랑 좀 다른 건데 보통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는 발표 심사가 끝나고 나면은 심층 심사 없이 그냥 그 선정 대상자입니다. 예정자입니다라고 문자가 가고 그다음에 그 예정자입니다라는 문자가 온 다음에 실제로 이 기업이 어떤 자격 요건 자체가 초창패나 예창패 지원 자격이 되는 그것만 확인한 다음에 되면은 바로 그냥 오케이를 하는데 심층 심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심사를 한 번 더 봐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발표 심사는 외부의 평가위원들이 와서 본다 그러면 심층 심사는 그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내부의 그 운영진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뭐 기술도 좋고 뭣도 해서 결과는 잘 받았지만 실제로 이 정부의 이 세금이잖아요. 이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활용해서 실제로 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나 약간 그런 어떤 그 창업 아이템보다는 대표자의 어떤 그 인간성 약간 이런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 발표 심사 결과 나온 다음에 1.2배수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심층 심사로 넘어갈 때 20%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좀 잘 긴장을 타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창패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표 심사 끝난 다음에 가볍게 이제 그 운영진하고 이렇게 조금 면담하는 시간이 조금 있기도 한데 요거는 좀 케바케라서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이제 그렇게 끝나서 3월 달 정도에는 결과가 나와서 정식 입교가 3월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초창패 같은 경우가 이제 2월 말로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중심대학이 한 번 더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3월 말로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입교 정도 나와가지고 결정이 나올 때쯤이면은 그때쯤에는 아마 초창패를 진행하고 있거나 그 창업중심대학을 막 준비하고 있을 시점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거 청창사 되면은 초창패 탈락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확하게는 탈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조금 그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라해서 이제 협약을 맺어서 그냥 간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제외가 됩니다. 자동으로 제외가 되는데 보통 이제 그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약간 오류가 생겨가지고 자동 제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거를 뭐 끝까지 가서 한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약간 모럴 해저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시점쯤 되면은 알아서 그 운영진에 남은 이미 붙었다라고 해서 이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고 싶다. 청창사 말고 이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시면은 그 시점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포기하셔야 돼요. 대신에 청창사를 포기하고 이제 초창패나 이런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다 초창패 떨어지면은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요때 조금 고민이 되는 시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모집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민간 주도형하고 특성화 운영이라고 하는 형태로 올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민간 주도형은 뭐냐면은 민간 액셀러레이터 A씨에 지금 4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A씨에다가 아예 모든 운영권을 다 줬어요. 예전에는 선발을 하고 뭔가 선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거는 실제로 그 중진공이 그 자기네 그 인력 풀을 이용해 가지고 전문가 풀을 이용해서 그 모든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다 그러면은 이제
사관학교,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거기는 이제 그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A씨나 이런 그 집단들이. 그런 이제 회사들한테 그냥 맡기고 시켰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예 100%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맡기는 그런 민간 주도형이 생겼고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네 군데, 경기 북부의 파주 쪽하고 대전하고 제주하고 부산 요 네 군데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형이라고 해서 A씨들이 실제로 민간 엑셀러레이터들이 A부터 Z까지 전부 다 운영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가능 지역은 경기 북부는 수도권하고 강원 소재 기업만 되고요. 그다음에 대전, 제주, 부산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만 이제 가능하도록 하고 수도권은 지원을 못하게 지금 해놨습니다. 요게 조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요거 잠깐 기억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특성화 운영 쪽은 이제 14개 사관학교라고 해서 사업장 소재지 권역별 사관학교를 이제 신청 가능 지역으로 내놨는데요. 이제 안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권역 이외의 영역에서 또 뭐 뽑기는 뽑는데 권역별 사관학교라고 해서 50% 이상은 반드시 그 권역에서 뽑는 걸로 이렇게 A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특성화 운영이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여기 좀 보세요. 초격차 신산업 창업 분야 뭐 이거 보면 주로 이제 무슨 뭐 AI네 뭐 무슨 뭐 드론이네 뭐 로봇이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또는 그 지역 주력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선발한다 그랬는데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우선 선발이에요. 우선 선발. 우선 선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플랫폼 사업보다는 초격차 신산업 창업 분야 쪽을 조금 더 뽑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른 분야를 안 뽑는단 말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대전에 있다. 근데 내가 대전에서 이걸 낼라 그러는데 여기는 특성화 분야가 내가 하려고 하는 분야랑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내시면 됩니다. 신경 안 쓰시고 내시면 돼요. 뭐 우선권에서 밀리니까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테크니컬하게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게 좀 실질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고 이제 모집 인원을 보시면 이번에는 총 915명을 뽑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875명을 우선 선발하고 대전 지역에서 45명을 뽑아가지고 920명을 뽑았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15명이 됐으니까 5명이 줄었는데 뭐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라서 뭐 한 명이라 더 뽑으면 좋긴 하지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라서 작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성화 운영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및 강원 쪽이 있고요. 충청권이 있고 호남 및 제주, 영남권이 있어 여기 한 14개 정도가 있고요. 모집 인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알 텐데 이제 안산이 본교인데 여기 한 130명 뽑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이 125명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좀 배치가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그 청년사관학교, 창업사관학교 특성화 운영 쪽을 보면은 서울은 이제 ICT 분야 중에서도 글로벌 사업화 유망 아이템을 우대한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 의료 헬스케어, 수송기기, 기계 소재 부품 뭐 이렇게 돼 있고, 충북은 뭐 바이오 헬스 지능형 IT 부품, 수송기계 소재 부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이런 그 지역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IT, 저기도 IT, 여기도 IT 이러면은 결국에는 경쟁력에서 안 되는 데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지방들이 약간 뭐 우리는 이쪽을 좀 더 특성화 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의 어떤 그 특성을 전부터 하겠다고 해서 집중 육성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천명을 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이제 충북 쪽은 바이오헬스나 이쪽 분야에 예를 들어서 충북은 바이오헬스나 이쪽 분야에 많은 인재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서울이나 인천이나 강원 같은 데서 바이오헬스가 훨씬 더 좋고 큰 기업이 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특성화라고 한 게 뭐 충북의 바이오헬스 지능형 IT 부품에 무슨 뭐 거대 기업들이 막 들어가 있고 포진해 있고 이게 아니고 그냥 희망사항들. 우리는 이거를 하고 싶어요라는 희망사항들이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현실을 말씀드리면은 대다수의 유망 업종들은 서울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투자자가 제일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 약간 좀 그 주변에 이제 수도권 영역으로 대부분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은 포진해 있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포진이 돼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방 쪽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현실인데 어쨌든 각 지방마다 이런 특색들이 있는 건 사실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농생명을 하는 사람이 전북에다 지원을 하면은 조금 우대해주겠다, 조금 더 선정 가능성을 높게 해주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헬스를 하는 사람이 전북에 못 내냐?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전북 지역에 있는데 나는 바이오헬스다 그러면은 충북에 내지 마시고 그냥 여기 내시면 돼요.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능형 가전이라서 광주에서만 뽑는데 나는 세종에 있다. 세종에 내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실제로 무슨 뭐 선정 확률이 떨어진다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가 달라도 지원이 가능하고 얼핏 보기에는 조금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실제 운영하는 어떤 그 한계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지금 내가 아까 만들었다가 지운 것 같은데 그 특성화 운영 말고 이제 이 어디지? 민간주도용. 이거 제가 여기 말을 안 했는데요. 민간주도용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CNT테크라고 하는 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고 아마 불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많이 아시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하고 부산도 굉장히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엑셀러레이터들이 들어왔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CNT테크는 우리는 뭐 IT 중심에 뭐가 있고,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또 뭐가 있고 막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 영역이 아니더라도 다 지원 가능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만 이제 대전, 제주, 부산은 수도권은 지원 못한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뭐 수도권이나 강원 소재 기업 무조건 이 민간 주도용으로 가려면 경기 북부 파주 쪽으로 가야 된다. 이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 이외에 어떤 뭐 특지사항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분야에 상관없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냅다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에 맞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걸 거예요. 이제 청창사하고 초창폐 중에 어떤 게 더 낫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청창사 쪽을 좀 이해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이쪽은 제가 직접 맡았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저기를 안 했는데, 다만 이제 얘기를 전해드린 건 빡세긴 빡세다. 정말 빡세다. 뭐 일단 교육은 뭐 진짜 뭐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 교육 듣는 중에 뒤에서 감시한대요. 아예 잠도 못 자게. 그래가지고 정말 개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의무교육이 되게 많아요. 일주일에 몇 번 들어야 되고, 이게 뭐 또 나는 평일에 안 된다, 주말에 하면 안 되냐 그러는데, 실제로 주말에 교육이 없고 무조건 평일에 들어야 되고, 그거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못 듣는다 그러면은 다른 교육으로 대체해야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결국엔 들어야 되고 이래서, 실상적으로 이제 입소자를 따지면은 입소자 같은 경우에는 또 매일 출근을 해야 돼요. 월화수목금 출근할 때만 출장 갈 때만 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사관학교예요. 사관학교. 이 특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선정이 되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투잡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때려치고 여기 가야 된다. 일단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빡센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교육 들은 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주말에 교육 없습니다. 평일에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게 질문이 나왔거든요. 나 평일에 안 된다, 너무 바쁘다, 주말 안 되냐 그랬는데 주말에 교육이 없다라고 나와 있고, 다만 이제 평일에 만약에 참석을 못했다 그러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밖에 가서 다른 교육을 대신 들어와서 뭐 보고서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당 교수, 이제 흔히 멘토라고도 하고 거기서 이제 교수라 그러거든요. 이 청창사 안에 있는 이 멘토 역할 하시는 분을 교수라 그러는데, 담당 교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거의 뭐 상관 결제 도장 찍어주는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굉장히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단점이 이제 교수의 눈밖에 나오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죠.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추천을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뭐 어쨌든 또 좋은 분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잘 봐주는 교수님도 있어요. 실제로 제 이제 친구나 지인도 실제로 여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신경 써서 많이 봐주거든요. 막 알고 있는 인맥 총동원해서 막 이렇게
알고 있는 총동원해가지고 막 그 뭐냐 이렇게 막 마케팅 같은 것도 해주고 해주는데 이게 좀 케바케라서 복불복이라서 그런데 근데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사업은 대표가 알아서 해야지 남이 좌지우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사관학교란 의미는 좋은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애들을 쥐어짜는 게 과연 이게 긍정적일까라고 하면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창사가 다른 지원 사업 대비해서 확실하게 좋은 건 청년만 지원 가능하고 900명 넘게 뽑기 때문에 일단은 선정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후속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1+1은 폐지가 됐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자잘한 프로그램들이 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청창사 끝나고 나서 창도패 넘어가기 전에 약간 좀 애매하게 뜨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좀 이런 거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나름 괜찮습니다. 물론 뭐 다 주는 건 아니라서 좀 힘들긴 하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의무 교육 없고 의무 출근 없고 너무 좋죠. 이거 뭐 담당 멘토 없어요. 예창패는 멘토가 있어요. 예창패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담당 멘토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 멘토가 실제로 뭐 이런 뭐 사업비 같은 거 규정도 처리하고 그렇게 되는데 작년도 기준까지로 봤을 때 초창패는 담당 멘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돈을 쓸 때는 당연히 이제 적법한 절차 과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특별히 그런 뭐 챙겨야 되는 서류나 이런 절차를 제외하고 나면은 딱히 기업에 뭔가를 뭐 쪼거나 이런 건 없고 이제 중간 평가 같은 거 나갈 때 너무 기업이 좀 너무 방만하게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엔 좀 심사위원들이 조금 뭐라고 하기는 하죠. 근데 그 정도인 거지 뭐 특별히 그건 없어서 굉장히 자유방임주의 그 철저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좋긴 좋은데 단점은 뭐냐? 일단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청창사는 청년만 어쨌든 39세 미만만 해가지고 900명 뽑는데 여기 모집 인원이 다 합쳐서 900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청년하고 중장년을 모두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는 한 번 딱 해서 지원 기간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끝이기 때문에 후속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서 의외로 초창패 끝나고 좀 살아남기 힘든 기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게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쌍팔년도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은 쌍팔년도는 아닌데 제가 학교 다닌 시절에 그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아니면 이제 자유방임주의로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관점인데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초기에 어느 정도 좀 체계화된 케어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체계화된 케어를 하려면은 정말로 각각의 이제 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짜고 좀 어떤 그 각각의 맞춤형으로 뭔가 좀 이 사람이 최대한도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포션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이 사람이 방만하다 그러면 그럴 때 좀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뭔가 좀 합리적인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사관학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실은 사람들을 많이 조지죠.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조금 사관학교는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또 사관학교에서 이런 거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정말 개판인 창업자들이 되게 있어요. 이게 뭐 반수 이상은 아닌데 이제 극히 일부긴 한데 이제 그런 사람들 보다 보면은 이제 본인들도 빡치는 거죠. 원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이제 한 10명 중에 9명 잘하고 있어도 한 명이 막 뺀질대고 뭔가 그냥 돈 타러 와가지고 그냥 막 방만하게 하고 있으면 솔직히 좀 저 패버리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건 초기 창업 패키지건 모든 건 결과가 얘기합니다. 즉 청창사에서 아무리 이 교수들하고 사이도 안 좋고 해도 본인이 창업만 잘하고 어떻게든 잘하면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자유주의로 해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해줬는데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성향에 맞게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초창패에 조금 더 성향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초창패는 선정 확률이 아무래도 청창사보다는 경쟁률도 세기 때문에 일단 청창사부터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는 2차로 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창업 중심 대학을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조달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나는 뭐 초창패로 다 한다. 나는 초창패로 뭐 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있으시면 굳이 뭐 청창사를 준비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청년창업사관학교하고 예비창업 패키지 어떤 게 낫냐? 그냥 예창패 준비하십시오.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 예비창업자부터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하는 게 의미가 없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1+1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부터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성과를 내면은 그 다음에 +1 후속 사업으로 가면은 결국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실상적으로 그 당시에도 모범답안은 예창패하고 청창사 해서 1+1으로 들어가서 총 3년을 가져가는 거였고, 초창패로 만약에 예창패에서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1년만 되니까 요건 딱 2년만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창사 1+1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굳이 예비창업자부터 청창사로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청창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초기 창업 패키지랑 동급인 사업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예창패를 하고 나서 청창사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청창사를 먼저 했다. 그러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는 못 넘어가고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가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1년 했다? 뒤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천상 비대면이나 이런 혁신 창업 패키지나 이런 진짜 빡센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청창사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떤 예외 사항은 있냐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는 통상적으로 평균 5천만 원을 줍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거의 비슷한데 평균적으로 7천만 원 정도에 맡겨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창업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첫 해만 지원 사업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매출을 내던 아니면은 그 투자를 받던 해서 지원 사업 없이 그냥 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나 그냥 2년 차부터 바로 팁스 넘어갈 거야, 이렇게 좀 야심찬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5천만 원으로 예창패보다는 7천만 원으로 청창사하고 쭉쭉쭉 치고 나가는 게 더 낫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A씨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7천만 원 받고 청창사에서 그냥 쭉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그냥 이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다수의 아이템들은 예창패를 하고 청창사나 초창패를 하고 나서도 그 숙성해가지고 시장에 나가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자금 조달 계획은 조금 안정적으로 세우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 사이에 빨리 성장하려고 해서 청창사건 초창패건 하면 좋고, 안 돼도 그냥 그거 필요 없이 쭉 올라가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계획을 이렇게 틀에 짜가지고 나는 청창사 한 번으로 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게이트웨이를 넓혀서 그냥 예비 창업자는 예창패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굉장히 빡세다 그랬잖아요.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해서 실제로 시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예비창업 패키지도 멘토랑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뺏기거든요. 법인 하나 설립하는 데만 일주일 날리고 이래가지고 이거저거 하다 보면은 정작 사업을 많이 진행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청창사는 예창패보다 훨씬 더 빡세요. 정말 일주일 내내 나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거기 입소까지 만약에 준입소는 또 이제 좀 다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하라는 사업은 못하고 정말 시간만 날리다가 정신없이 끝나는데, 그래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한번 해본 사람들은 청창사에서 아무리 이렇게 쫀다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타이밍이나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지고 좀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예창패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부 지원 사업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그 감이 있기 때문에 청창사로 넘어갔을 때 조금은 더 수월한 부분이 있고, 혹은 초창패로 넘어가면 더 수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하면은 이거는 예창패 수준이 아니고 정말 거의 폭격을 맞는, 진짜 그냥 학교에서 수업 듣다 끝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먼저 받으셔야지 청창사부터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오히려 굉장히 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도 청창사는 일단 초기 창업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딱히 봐주는 거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창패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예.
자, 사업계획서 서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원래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총창사하고 서식이 똑같았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예창패, 초창패가 다 서식이 바뀌었어요. 회가 딱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거랑 얼추 보면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그 뭐지? 청창사 사업계획서는 그냥 예전에 제가 올렸던 청년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만 보셔도 똑같이 그냥 그 지침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 올해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작년도에 서식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서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완전히 막 생고생을 했는데 이게 조금 제 예상을 어긋났는데, 이제 작년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역시 1월 달에 나오고 이제 3월 달 2월 말쯤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가 나올 때 서식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올해 청창사도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뭔가 근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같은 걸로 계속 하겠다라고 근성이 있어 가지고 이게 그 뭐냐,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되던 서식이면서 동시에 재작년까지 초창패에서도 쓰였던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팀 구성 쪽에 들어가면은 블라인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초창패하고 예창패가 그 이름이나 대표자의 이름이나 팀원의 뭐 이름이나 소속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그라미 처리, 땡땡 처리해서 블라인드 규정을 지켜라라고 작년에 새로 생겼고요. 올해는 그게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작년에 되게 불합리한 요소가 좀 있어가지고 말이 많았었거든요. 혹시라도 올해는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조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 뭐 블라인드 규정은 좀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블라인드를 안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학력이나 경력 위주로 뽑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위험성이 조금 있는데, 또 블라인드를 안 하게 되면은 그럼 그나마도 없으면 우리가 이 대표자가 뭐 땡땡땡을 나왔다 그랬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냐, 약간 이런 종류의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블라인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경력과 역량들을 다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주 묻는 질문 그 문서 서식에 따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럼 여기다 거짓말을 적으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이거에다가 플러스 증빙 서류를 따로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증빙 서류는 주로 이제 내가 어떤 회사에 다녔다 그러면은 이제 그 회사에 대한 그 4대 보험 가입 명부 그거 납부 확인서 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대학교 어떤 과를 나왔다 그러면 졸업 증명서를 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크로스 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캡처하다 보니까 이 4-2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 이게 지금 같이 들어왔는데, 요건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은 실제로 초기 창업 기업들의 사업 계획서에서는 개뿔 하나도 쓸데없는 내용이죠.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8개월 동안 무슨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을 적고 야단입니까? 이건 정말 탁상 행정의 전형적인 어떤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백지를 내면은 꽈락이 돼요. 예, 어쨌든 여기도 점수 평가 중에 최소 점수가 들어간다고요. 그걸 아예 날려보면 여기가 빵점이 되기 때문에 정 안 되겠으면 요거 그대로 베껴서라도 내셔야 되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그 뭐냐,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거 보고 적당히 베껴서 내시면 되니까 절대 백지는 내면 안 됩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뭐라도 채워내면은 여기에서 점수 깎일 일은 없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그 파일이 있어요. 그 청년창업사관학교에 그 아까 그 공고문 보시면은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질문 올린 거 제가 지금 지나가면서 슥슥 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원작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그걸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요소들이 거기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파일은 반드시 한번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달아주시고요.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나중에 전 답을 안 할 겁니다. 자, 일단 뭐 몇 가지만 보면은, 뭐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만 신청 가능한가? 뭐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만 39세는 뭘 기준으로 하냐? 1983년 1월 17일, 즉 이제 신청 기간 시작부터 이제 기준을 잡는다. 추가 과정은 없냐? 없다. 뭐 공고 일 이전에 폐업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
그러면은 이종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예비 창업자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3년을 초과한 사업자를 포함해서 사업체가 여러 개 있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공갈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3년 이하 이제 창업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은 이제 신청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게 뭐 기창업이네 창업이네 이 기준이 있어요. 뭐 개인이었다 법인으로 가거나 법인에서 다른 이종의 법인으로 가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뒤에 표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사업에서 중복수혜 규정 관련된 얘기도 또 일부 있었는데, 그럼 자주 묻는 질문 이거 되게 많아요. 한 7, 8페이지 되는데 제가 지금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지금 2개만 갖고 온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지원 사업 중에서 다른 지원을 받았을 때 신청이 불가하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정의된 것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청창사고 초창패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팁스 이런 거는 다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다 같은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하면 청창사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지원 사업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제일 기초, 그 다음에 청창사랑 초창패가 두 번째, 그 다음에 팁스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혁신 창업 패키지나 비대면 뭐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는데 요게 요 라인에 요렇게 애매하게 걸쳐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이게 예비 창업을 하고 청년 창업으로 넘어가고 팁스로 넘어가면 이건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팁스 먼저 했다. 그럼 얘네들 둘 다 못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팁스를 냈다. 그럼 요것도 못 하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혁신 창업 패키지는 약간 사이드로 있어가지고 요 팁스하고 요거의 좀 중복수혜 규정은 조금 애매하게 매년 좀 바뀌고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적어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초창패를 하고 혁신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또 혁신을 하고 이거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타 중앙정부의 창업사업화 중복 지원은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여기 뭐 구분해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읽어주다가 너무 이제 질의응답 못 받고 넘어갈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전년도 청창사 대비 평가는 어떻게 됐냐? 전 훨씬 좋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훨씬 좋아졌고 이제 작년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지만 훨씬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원 규모는 좀 줄었습니다. 920명에서 915명으로 줄었으니까 5명 준 건데 사실 이 정도 지원 규모는 티도 안 나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봤던 거는 이 선발하는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이 뽑으면 좋아진 걸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900명 뽑는 거 대신에 뭐 1,5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아 정말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 기준에서 지원 사업의 퀄리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형평성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데 아무리 인원이 늘어나도 돼야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돼야 마땅한 사람들이 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지원 사업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성실한 지금 여기 보시는 구독자분들처럼 성실한 창업자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세상에 사기꾼 같은 놈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놈들이 브로커 쓰고 뭐하고 해가지고 진짜 막 서류만 이쁘게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덜컥 받아버리면은 시장적으로 이제 그거는 사실 좀 되게 불합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치를 해뒀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청창사뿐만이 아니고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것들도 지원 규모 자체는 늘었다기보다는 조금 진짜 한 뭐 1% 2%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나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뀌었고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조금 억울한 사람이 덜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뭐 간단한 거죠. 진짜 그런 거잖아요. 뭐 1,500명 뽑는다. 야, 막 이 경쟁률 낮아지니까 너무 좋다 그랬는데 내가 떨어졌어. 근데 보니까 어디서 뭐 그 뭐냐 그 뭐지? 그런 그 뭐냐 뭐 진짜 사기꾼 같은 진짜 누가 봐도 저거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덜컥 돼가지고 그 돈 막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이번에는. 근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즉 이제 훨씬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뭐 역대 최고다 이 개념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확실하게 좋아졌어요. 그럼 전년도가 어땠길래 그러냐. 전년도 청창사 보실까요?
자, 저 딴 거 안 보겠습니다. 딱 하나 보여드릴게요. 특성화 운영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본교 안산이죠. 어떻게 돼 있죠? 특성화 분야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IT 융합이나 제조 혁신 분야라고 해서 80%를 무조건 뽑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고 권역별 신청자는 20% 안쪽으로만 뽑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 혁신 분야인데 이쪽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내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80% 들어가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제주에 있는 사람은 여기 계속 출근해야 돼요. 여기 교육받으러 맨날 와야 돼요. 비행기 타고. 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는 거죠. 그리고 안산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제조업의 어떤 혁신 분야를 특성화로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는 되죠. 왜냐면 안산 쪽에는 실제로 이제 그 시화공단도 있고 굉장히 공단 쪽이 많기 때문에 제조업에 특화된 어떤 그런 특성화 분야를 잡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특성화를 잡았다고 했을 때 이번 2023년도는 그냥 우대라 그랬어요. 즉 이쪽 분야가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고 우대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0% 무조건 뽑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조업 80% 뽑는 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안산이나 경기도 쪽에 있는 그런 창업기업들 중에서 특성화 분야 이 제조업 이외의 분야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다른 권역으로 가야 된다고. 다른 권역은 또 권역 그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고 경기 북구 파주군 가관이에요. 여기는 군복무 전역 직구 창업한 기업. 이게 특성화 분야가 군이에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50%를 뽑겠다 이런 짓거리를 해놨다고요. 서울 쪽도 보면 IT만 80%. 아니 무슨 서울은 IT만 하나? 물론 서울 쪽에 IT가 많은 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정원 제한을 막 80% 무조건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인 역차별을 당한 기업들이 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대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정원 제한을 하는 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면 우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인 거냐면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 기업이 아이템도 똑같고 평가도 똑같고 해서 점수가 다 똑같이 나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이니까 그래도 여기를 선정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한 칸 정도 주겠다는 게 우대의 개념인 거고 정원은 뭐냐면은 뭐 100명 중에 TO가 뭐 한 10명 정도 남아도 얘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그 문제가 많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런 되게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는데 올해 싹 다 사라졌습니다. 싹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올해는 뭐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럼 이제 내 지원 사업 내가 이제 아이템이 있고 어떻게 이거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나는 이런 상황이다.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불안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능성이 높으면 어떻고 안 높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낼 거냐 안 낼 거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다라고 제가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안 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능성 그만 따지시고 뭐라도 해서 반드시 그 지원 사업을 내서 이제 뭔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을 좀 고민 얘기하고요. 요거는 이제 어차피 제 채널이니까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끔 댓글이 달려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한 3년째 운영하고 있고 아무래도 3년 전에 비해서는 제가 좀 세상 보는 시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까칠한 얘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제 가치관의 변경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막 뭐 창업자 이러면 안 된다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야 되겠냐 막 뭐가 비판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뭐 시대의 어떤 방골 같은 사람으로 뭔가 이 막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예창패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제 기준에서 정말 좋아진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창패 초창패를 시초부터 시작해서 지난 5년간 계속 그 변화된 상태를 봤을 때 올해만큼 합리적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 적이 없었고 그렇다면 지원 자금 자체가 뭐 거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정말 그 창업자들한테 좀 성실한 창업자들 정말 제대로 하는 능력 있는 창업자들한테 불이익이 덜 갈 수 있다. 그 형평성이 확실히 좀 이번에 보장이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 저 사람 뭔가 몸살이는 거 아니냐, 뭔가 좀, 예전처럼 뭔가 좀, 뭔가 뭐 잔다르크가 돼가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원래 몸을 사려왔어요, 옛날부터. 제가 이 창업 채널 운영하면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정권이나 정책 관련된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국립대 교수고, 항상 몸을 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몸을 사리면서. 왜냐면 저도 제 몸 보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아무래도 정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 어떤 정책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제 제가 집중을 하는 거는 어떤 구조로 어떤 형태의 지원 사업을 내놓든지 간에 이게 이제 과연 우리 창업자들이 지원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냐 없냐, 저는 이거를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훨씬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년 칼럼에다가 창업가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창업의 불모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이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된 거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길게 닦아온 거다. 이런 이제 좀 좋은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차단을 시켜버렸지만 그 설날 새해 첫날 아침에 누가 댓글을 달았냐면, 네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명박근혜 정권하고 현 정권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대. 별 미친놈을 다 봤는데 도대체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 정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재의 상황이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불리한 상황에서도 가치를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인 거고, 다만 이제 그 가치를 만들어가는 내용들 중에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욕 좀 해도 되는 거고, 또 좋은 부분이 있으면 뭐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그렇게 그 내 생각과 다른 말을 제가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좀 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창업자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만 고민을 하는 건데, 적어도 이번 청창사, 그 다음에 올해 예창패 초창패는 정식 공고를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적어도 제 기준에서 봤을 땐 좀 억울한 사람이 들 생기게끔 만들어진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어도 작년처럼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군인 특허가 어떻고 뭐 80% 이상을 제조업에서 뽑고 이런 개뻘짓은 안 하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여러분이 창업 지원 사업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무 생각하시지 말고 사업 계획서를 잘 쓰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창사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강의는 없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썼던 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진 게 없어서 더 드릴 말씀도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약속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학교에서 멘토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놓쳤던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계속 질문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게 있으면은 언제든 라이브를 틀건 아니면 따로 영상을 찍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다음 주에 런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는요, 사업계획서 특강은 아니고요,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격 굉장히 셀 거고요. 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될 거고, 회사에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뭐냐면은,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서 도움되는 걸 조금 이제 모아놓겠지만은,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기본적인 어떤 그 핵심적인 요소들 조금 강의도 하고, 그것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뭔가 하는 집단 세미나를 한번 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이번 주말에 했으면 좋겠는데, 설레 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준비하는 것만 몇 주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주쯤에 아마 그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이제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25명에서 50분 정도만 모셔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뭐 참여를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몽에 보시면은 사업계획서 예비평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도 궁금하신 부분은 이용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유료화를 본격적으로 좀 몇 가지를 던지기는 했는데, 이번에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비싼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지금 해야 되는 거 다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올린 상품을 구매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거 생돈으로 하지 마시고, 뭐 현금 영수증이라도 받든지 세금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과 멘토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받으시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쓰거나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조금 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받으시는 거 좋은데 워낙 이 바닥에 좀 사기꾼들도 많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면 여러분이 목적성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컨설팅인지 뭐에 대한 멘토링인지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니면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는요 원래 그 사업 계획서 자체만 보고는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업은 시장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기술이 좋은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뭐 어떤 그 사회적 가치가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든 걸 다 만족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항상 핵심이 되는 그 사업 가치를 갖다 놓고 나머지가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1억 받은 사업 계획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딱 봤는데 이거랑 내 사업이랑 너무 안 맞아요. 그대로 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몽에 올렸던 예창패 사업계획서 서식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쓰면은 무조건 성공한다가 아니고 그 사업계획서는 어떤 표준적인 거고 실제로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 VO들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못 만들고 있어가지고 자, 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서 쭉쭉쭉쭉쭉 내려오겠습니다. 자, 띠우띠우님 예비 창업자도 청창사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하고요.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관학교 선정 이후 초창패 중복되나요? 라이브 커머스 TV님 예 말씀드렸지만은 사관학교 선정이 되면은 초창패는 중복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선정되고 있는 과정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다면 그 초기 창업 패키지를 위해서 선정된 걸 포기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게 꼭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초창패 떨어지면 이도저도 안 되잖아요. 청창사는 기존 직원 인건비 집행이 안 된다. 초창패는 집행할 수 있냐라고 정상우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이거 확답은 못 드려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기준으로는 안 되는 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정부에서 이게 사실 그 좀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꼼수를 썼는데 이제 신규 채용만 가능하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고 그 훨씬 전에는 신규 채용을 하면은 기존 인력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항상 전제 조건에 깔았는데 요게 해마다 좀 바뀌는 게 있어서 요거는 올해 규정을 봐야 돼요. 이게 그 중기부에서 이게 오더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시려면 주관기관에 그냥 전화해서 대놓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 지침이 나왔을 거예요. 그쪽에. 자, 예비 창업 신분으로 지원할 때 심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김수환님.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부정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초기 창업자들이 지원하셨을 경우에는 뭔가 매출이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시제품이 뭔가 좀 고도화된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 기업들이 없진 않거든요.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불리한 부분들은 있겠죠. 작년 지역별 경쟁률은 제가 모릅니다. 청창사는 특히나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좀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사관학교 전화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사관학교 선정 이후에 도약 패키지 중복 지원 되나요? 아, 창도패가 있구나. 창도패는 중복 지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창업도약 패키지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후에 이제 3년차 이상 기업들한테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청창사를 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청창사를 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창도패로 넘어가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못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중복 지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선정 이후가 아니고 창업사관학교 선정되고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도약 패키지 지원하는 거 가능합니다. 1억 받은 사람 있나요? 요건 아까 누가 답 주셨는데 1억 받은 사람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옛날에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 거의 초창기 완전 그 파일럿 프로그램 때 1억을 한 번도 안 준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민원 터지고 난리 부르스였거든요. 그래서 1억 원 받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평균을 제가 7천 정도로 잡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누가 1억 받으면은 6천 받은 사람이 3명이 생겨야 돼요. 1대 3이라고요. 2명이 1억을 받으면은 6천만 원 받아야 되는 사람이 6명이 생겨요. 이런 그 비율 구조기 때문에 1억을 받은 사람들이 1%가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기관당 하나도 아니고 100명 뽑는 이런 데서 1명 정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는데 있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뭐 밑으로 쭉쭉 내려와가지고 비대면 스타트
스타트업이 킹 오브 킹 아닌가요? 뭐 킹 오브 킹은 팁스죠. 예, 팁스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혁신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신산업 분야 새로 생겼거든요. 요거 제가 지난주에 그 강의 때 한번 그 뉴스 때 말씀드렸는데 빠르시 빠도리님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킹 오브 킹은 아니고 킹 오브 킹은 3년 동안 6억 플러스 2억 해서 8억 주는 혁신 창업 패키지 신산업 분야입니다. 근데 거기가 10년차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창업 기업은 경쟁에서 상당히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비대면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로 7년차까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1억 5천까지 주니까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인 거는 맞고 실제로 이제 제 제자 중에도 그 받아가지고 잘 쓴 제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뭐라 그래야 되나 경쟁률이 그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킹 오브 킹 그건 아니고요. 제일 좋은 건 팁스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팁스가 팁스가 무슨 팁스였지? 딥테크 팁스라 그래가지고 3억 투자 받으면 15억까지 주는 것도 생겼어요. 그래서 뭐 좋은 사업 맞고요. 제가 페이지 지키라는 말을 드렸나요? 제가 그랬으면 말을 실수했을 텐데 페이지는 제 그 구글 슈츠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페이지 기준은요 그냥 그냥 쓰시면 됩니다. 뭐 한 30페이지 50페이지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그렇게만 안 쓰시면 돼요. 한 16페이지 7페이지 한 2배 정도까지 쓰셔도 되고요. 많이 써서 떨어진 걸 못 봤다라고 하는데 좋은 사업 계획서는 그렇다고 막 30페이지, 50페이지 써서 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그 정도 써서 내고, 그냥 뭐 한 15페이지, 16페이지, 뭐 진짜 많이 봐서 20페이지 써서 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점수 깎거나 그러진 않는데, 뭐 분량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말에 교육 들은 적 없습니다. 예, 이거는 맞아요. 청창사는 주말에 교육 안 합니다. 다만, 평일에 시간이 안 돼서 교육을 빠졌다. 주말에 없냐? 그럼 주말에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딴 걸로 대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1천만 원 이상 쓰기 정말 빡치다 그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창패도 빡치는 건 똑같습니다.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1,000만 원 이상 쓰려면은 근데 이거는요. 초창패뿐이 아니고 오텀정님 예. 초창패뿐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도 1천만 원 이상 쓰려면은 뭐 허가 받아야 되고 뭐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냥 나라 돈 쓰는 게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청창사가 고기 중에서도 약간 조금 그 하이어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초창패로 넘어가면은 뭐 심의위원회 같은 게 열리긴 하면 그거보다 조금 낮은 정도. 근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좀 빡치는 건 사실이에요. 빠르시 빠돌이니 부정적인 것 같다. 뭐 창업사관학교라는 컨셉 자체가 실패하지 않았나. 교수나 교육이 트렌디하고 깨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뭐 모든 교수가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교육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잔다르크가 아니라니까요. 예,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청창사라는 시스템이 제 체질에 되게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저건 아니고 뭐 돈 준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청창사 나름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구님 AI 인터뷰가 없어져 좋은 것 같아요. 난 진짜 저는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일단 말도 안 되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시간을 뺏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띠우띠우님 경험 삼아서 청창사 지원해보고 되더라도 중간에 취소하고 나중에 예창패 지원해도 괜찮을까? 예,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식에 사인만 안 하시면 돼요. 협약서에 사인만 안 하고 선정돼도 나 그냥 예창패 하려고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이제 경험 삼아라고 하기에는 청창사 지금 사업계획서랑 예창패 사업계획서가 서식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그건 조금 그래요. 자, VR로님 여성 가산점은 말이 되냐? 그것부터 말이 안 된다. 이게 젠더 이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몸을 사립니다. 이 젠더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모님 민간 준호용과 특성화 운영으로 나뉘는데 심사나 선정되는 경우 교육이나 입교 등 커리큘럼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자, 올해 처음 생긴 거라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간 주도용이라고 해서 집어넣은 4개 기관은 다 A씨들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심사위원들까지 본인들 자의로 선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인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지원 사업이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아이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은 민간 주도형 쪽으로 가고 좀 지속 가능성이나 매출 중심으로 사업을 가는 약간 나는 좀 안정적인 사업을 하겠다 싶은 분들 그냥 적당히 매출 내면서 좀 안정적인 사업을 하겠다 싶은 분들은 특성화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요소들은 조언을 드릴 수가 있고요. 커리큘럼 자체는 다를 거예요. 조금 왜냐하면 그 커리큘럼이라는 게 약간 교육 콘텐츠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들어야 되는 교육 시수, 뭐 입교하는 방식, 룰 이런 거는 청창사 안에 원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분야가 지역 주력 산업에 없고 민간 주도형에 속하는 경우 민간 주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조금 일맥상통하는데요. 사업 분야의 매칭성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 블루몬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업 모델이 그 성장 가능성, 즉 J커브를 그리는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 모델이다 그러면 민간 주도형으로 가시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이런 사업 구조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민간 주도형보다는 오히려 특성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고문 창고 7에 명시되어 있는 초격차 신산업 분야 목록으로만 보면은 분야가 몇 가지 되는데 각 세부 분야에 대한 해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없습니다. 없는데요. 근데 뭐 분야 이름만 보고 두드려 맞추는 거죠. 뭐. 예, 이거는 제가 딱 조언 드리기 힘드네요. 정상훈님, 표를 편집하고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개요 이미지 4개를 하나로 병합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이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편집 및 삭제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그 개요 이미지를 지금 수정하기 그 전혀 문제 없어요. 그거 실제로 저 막 합치고 막 해서 하나만 넣거나 아니면 뭐 4개 뭐 더 추가해가지고 7, 8개 넣거나 그 표 이미지는 전혀 상관없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뭐냐 시장하고 위에 있는 개요를 하나로 합친다거나 시장을 아예 날려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써야 될 부분을 날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미지 거기 4개로 돼 있는 거는 이미지라고 하는 그 칸만 안 날리면 돼요. 이미지에 넣으면 되는데 뭐 그림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게 뭐 병합할 수도 있고 뭐 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문제 없고요. 보호님 어디까지 갔나? 갑자기 여기 질문이 많아졌어 이거. 예. 외국 디플롬 어퍼스티유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안 받았다. 저기 해외에서 학위 받으셨나 봐요. 디플로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졸업장 원본을 보내야 하는 리스크가 있어서 시도를 못했는데 해당 국가 나서 어퍼스티를 받아야.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근데 이게 아포스티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저도 뭐 해외에서 학위를 받기는 했는데 프랑스에서 받으셨겠구나 이거. 애매하네요. 제가 학위는 일본에서 받아가지고 저는 뭐 아포스티유 실은 없었거든요. 일단 이건 주관기관에 조금 연락해가지고 상황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합리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증명만 하면 되고 뭐 나중에 뭐 하는 걸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는 직접. 그 다음에 최지훈님 청창사 선발 과정에서 입주 비입주 선택에 대해서 입주자에 대한 선발 확률이 더 높은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거 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입주자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거를? 입소자라 그러잖아요. 입소가 있고 준 입소자라고 돼 있는데 입소자 우대한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확률이 근데 어떻게 명시가 돼 있냐면 입소자로 무조건 몇 퍼센트 이상 뽑겠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우대를 할 거고 선발 확률은 선정 비율은 나중에 결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소 희망자가 5명이고 준입소자가 95명인데 100명 뽑아야 된다 그러면 95% 5%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복불복이 있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소자가 5명인데 준입소자가 95명이면은 입소자를 조금 죄송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입소자를 조금 더 우대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미나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절대로 쓴 돈이 아깝지 않게끔 여러분에게 제가 하루를 통으로 쓸 거거든요. 그 가치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창패 팀 구성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팀 구성 시 풀타임이 아닌 기술 고문 역할로 팀 구성이 가능한가?
쓰기 나름이에요, 김기훈님.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기술 고문이나 자문 같은 걸로 많이 넣긴 하는데, 어차피 예창패에서 인정하는 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대범들하고 이런 건데, 예전에는 그 팀 빌딩에 대한 어떤 가산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지원 자금에 따라서 고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팀 구성이 잘 돼 있냐를 보는 형상이라서, 만약에 뭐 계획이 변경돼서 나중에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딱히 불이익을 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적당히 합리적으로 적으시면 되고, 다만 이제 너무 이제 좀 허황되게 팀 구성이 이루어지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은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으려면은 뭔가 사전에 뭐 그런 분들하고 뭔가 좀 증빙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두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밀입니다님, 비대면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콘텐츠 쪽은 어떻게 보냐. 뭐 수익성 있는 사업이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뭐 딱히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사업을 봐야 알겠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다.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좋은 사업이면 되는 거지. 뭐 콘텐츠라서 유난히 뭐가 좋고 뭐 AI라서 더 좋고 이런 거는 없어요. 자, 크몽에서 발표 심층 심사 PPT도 검토 및 보완을 하냐고 S 박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게 사실은 저도 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저는 사업계획서 검토 보완을 사업계획서는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서류를 보고 제가 그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그 약점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점수를 드리고 어떻게 보완하면 될지 그거를 페이퍼로 해가지고 드리는, 말 그대로 페이퍼 투 페이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PPT는 검토 보완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발표를 봐야 되는데, 근데 저거 실제로 이거 예창패 초창패 이제 한창 대목 들어가면은 우리 학생들 이제 계속 거의 매일 멘토링을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사업계획서 멘토링은 제가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계속 숙제를 던져주면 되는데, 이 발표는 진짜 그냥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이게 크몽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가 좀 해볼 텐데, 좋은 방법이 없으면은 아직 그래서 상품을 런칭을 안 했는데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분 정도 발표한 동영상을 저한테 전송을 해주시면 그거 보고 똑같이 이제 검토 보완해서 평가표 드리고 그 보완점 그거 되겠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 런칭할게요. 예, 그것도. 그 다음에 타로 관련된 서비스 문정호님, 타로 관련된 서비스 준비 중인데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적은 지역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 이건 좀 당혹스러운 질문인데요. 글쎄요. 뭐 그 지역에서만 사업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막 뭐 좀 종교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딱히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종교의 독실함을 넘어서 이제 광신에 가까운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에 있으면은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글쎄요, 뭐 그럴 일이 있을까요? 저도 이건 잘 모르겠네요. 예, 뭐 너무 딥하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긴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로는 사실 종교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K-팝 보컬 코치님,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서비스도 개발해서 진행 중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유튜버도 30만 정도가 있다. 제 유튜브가 10,000명이 안 넘는데 존경스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글로벌 사업인데 ICT는 아니고 서울로 진행해도 될지. 예, 이건 서울로 진행하십시오. 지금 이제 본인 대표님께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플랫폼 사업은 업종상으로 보면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보통 분류를 많이 하고요. 배달의 민족도 그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ICT이기 때문에 그냥 서울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없는 다른 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문키 스패너님, 청창을 기점으로 피보팅 아이템을 지원하는 건 불이익이 있을까요? 뭐 약간 이게 좀 케바케인데요. 이제 피보팅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냐가 중요하겠죠. 완전히 그냥 생뚱맞은 아이템으로 간다 그러면은
피보팅을 했다는 사실은 별게 아니지만은 과연 이제 대표님께서 이 사업을 피보팅을 했을 때 이 아이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걸 좀 보고 판단을 하겠죠. 초기 창업 패키지 기준으로 보면은 피보팅을 완전히 싹 바꿨는데 선정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원래 그게 전공이었는데 다른 거 하다가 이걸로 돌아오게 되면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김소환님 청창사 지원금을 오피스 임대료 사용 가능합니다. 아, 이건 뭐 100% 가능합니다. 순이순님 청창사 지원 시 예창패 사업계획서로 비슷하게 써질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가 중복이 되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그 본문에서 일부러 빼버렸는데 좀 양이 많아가지고 이번부터는 그 중복수혜나 아니면은 사업계획서 그런 중복에 대한 이슈도 따질 거기 때문에 아예 그 저기 뭐지 그 중복 그 컨닝 그거 있잖아요. 그 표절 검색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해서 몇 % 이상 되면 무조건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업의 어떤 고도화나 아이템의 고도화나 라인업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조금 많이 좀 바꿔야 되고요. 거의 사업 계획서 뭐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복붙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감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혁신 분야 패키지가 중복소외가 안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블루문이 청창사 초창패를 한 다음에 혁신 분야 패키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혁신 분야 패키지를 하고 나서 청창사 초창패를 하는 건 가능한데 얘네들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혁창패를 하고 초창패를 하시던 청창사를 하시던 아니면 뭐 초창패나 청창사를 하고 혁창패를 하시건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동시에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전에도 Q&A 할 계획 있습니다. 이건 100% 있고요. 이제 공고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말이니까 그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명이나 회사명 등 경력 블라인드 처리해야 되는 지원 사업.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예창패 초창패 작년에 처음으로 경력 블라인드 규정이 나와서 좀 골치가 아팠는데요. 올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기대를 하냐면은 예창패 초창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뜻 보면은 지원 자금 조금 깎이고 큰 차이 없지 않냐 그런데 제가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번에 나왔던 전반적인 그 중기부 지원 사업들을 보면은 작년에 어레인지 했던 사람하고 다른 누군가가 현실적인 부분들이나 민원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머리 좋은 사람이 어레인지를 잘 했어요. 반대로 작년에는 별 말도 안 되는 규정하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막 이상하게 분산을 시켜놔가지고 개판을 만들어 놨는데 올해는 굉장히 잘 어레인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규정도 그 관점에서 뭐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조금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이제 블라인드 규정이 만약에 계속 살아났다 그러면 그때 주관기관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딩보이 미스터님 처음에 제출하는 사업비 구성 금액보다 실제 진행 시엔 더 많이 요청할 수 있나요? 보통 깎입니다. 보통 이제 1억 원 정도 내시거든요. 1억 원 정도 내시는데 이제 보통 한 7천만 원, 8천만 원, 6천만 원 깎이거든요. 깎인 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청창사 예창패 에코 스타트업 합격 후 취소하면 1억이 남다든지 불이익이 있는지 김호천님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뭐 합격하고 나서 뭐 취소하는 게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사고만 안 치면 돼요. 취소하면은 뭐 뒤에 대기자 많으니까 그 사람 넘기면 되는 거고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근데 그 취소 그 뭐냐 이제 그 안에 뭔가 뭐 사기를 친다거나 뭔가 뭐 부정 무슨 뭐가 있다든가 그런 이제 그 사고만 안 치시면 돼요. CYH님 개인 사업자로 5년차 기업인데 신규 법인 제조업 이종 창업으로 청창사에 도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법인을 이미 세우신 거죠. 왜냐면 오늘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기준이 신규 법인 제조업 이 기준이 청창사 오늘 결과 나왔으면 15일까지 법인이 끝나야 돼요. 법인 설립일이.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을 깔고 정직원을 법인으로 변경 채용한다.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법인은 어차피 그 기존에 있던 대표님이 하던 개인 사업자랑 완전히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신규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대표님 입장에서야 직원 입장에서 변경 채용이나 이전이라고 보시겠지만은 법인 입장에서 신규 채용입니다. 그래서 CY팀 이거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법인이 이미 설립이 돼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청창산 자격이 안 되고 초창배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DDMS님 1인 기업으로 지원지 선발 가능성에 문제가 있나요? 딱히 없어요. 예, 딱히 없는데, 근데, 사업이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팀원이 좀 잘 구성돼 있고 뭔가 좀 빠방한 팀들하고 있으면 경쟁에서 좀 빌릴 가능성은 좀 있죠. 그냥 뭐 그런 정도? 근데 뭐 선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이황님, 반려동물 용품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들이 IT나 기술에 치중되어 있다. 뭐 친환경 아이디어보다는 사업성이에요. 뭐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대라고 했지 다른 거 안 뽑는다고도 안 했고 뭐 작년처럼 뭐 어디를 무조건 80% 뽑겠다 이런 거지 같은 조건도 없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잘 쓰시고 가치만 잘 내시면 얼마든지 선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DDMS님 인력 구성은 프리랜서로 충원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제가 그 1인 기업 질문하신 분이잖아요.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제 DDS님하고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역량이나 이런 뭔가 똑같은 평가를 받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이제 DDS님하고 똑같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프리랜서로 인력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와 이미 인력이 되어 있는 회사에 어디에 우선권을 줄지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거지 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제가 쪼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다만 이제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뭐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있진 않은데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제 대답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 안 하실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잘 꾸며가지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주영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김수환님, ICT 분야가 넓은데 사업 분야가 ICT 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아주 그 정답을 말씀드리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ICT와 조금이라도 연결이 있으면 ICT를 우겨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를 굳이 뭐 김소환님께서 뭐 이렇게 뭐 확인을 해서 된다 안 된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이래 하기 때문에 ICT라고 우기시면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 감사합니다로 끝나고 있고요. 지금 최원영님께서 질문 계속하면 밤새나요라고 얘기했는데. 뭐 새도 됩니다. 뭐 사실 새도 되는데요. 근데 뭐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청년창업상관학교에 관련된 질문들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기타 자세한 부분들은 공고문 살펴보시고 자주 묻는 질문 그 책자 반드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애매한 거는 주간기관에 전화해서 대놓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해결을 해줘요. 대부분 해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석원님 질문 마지막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을 직원으로 올려도 문제 없나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투잡에 대한 이슈인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실제로 그분을 채용을 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 다른 회사와 그 직원분의 그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거를 알아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뭐 직원을 여기 올린다 그래서 뭐 걸릴 일도 없고 딱히 문제될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모두들 사업계획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 쓰는 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별로 없어서 뭐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총창사 사업계획서는 원래 예시 만들어서 강의를 못 올려요. 왜냐하면 제가 예시가 없고 새로 쓰기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3주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총창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도타운에서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집단, 단체, 세미나, 스터디를 하는 걸로 상품화를 시켜서 대체하기로 하고 사이에 조금 새로운 이슈들, 여러분이 좀 알아뒀으면 좋을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스트리밍을 열거나 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방송 다시 보기는 당연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고 나서 이 방송은 일단은 지금 켜놓을 텐데요. 이게 이제 유튜브 해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여기에서 내가 앞뒤를 자르고 올리면은 그게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로 바뀌어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잘 거고 요거 저장한 거는 내일 편집을 해서 내일 올리면서 이 생방송은 그때 닫힐 겁니다. 그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앞부분 이런 거는 적당히 좀 잘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들 성공하는 창업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